자, 어제 62조 규모의 손실보전금, 실질적인 지원 39조 규모, 역대 최고치, 문가리가 퍼준 부분을 능가하는 이 최고의 지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손실보전금 신청이 첫날 81만 명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선거가 없다면 이렇게 빨리 줬을까 이렇게 말들을 하고 다들 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오늘은 또 2탄으로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면서 관세, 재산세 낮춰서 뛰는 물가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 할당 관세, 돼지고기, 밀가루, 커피 등에 대해서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에 적용하고 식재료비 경감해가지고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매비 처리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동결, 그래서 학자금 금리를 1학기 수준으로 2학기에 동결하고 교통 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그리고 5G 중간 요금제 3분기 출시 유도, 이자 부담 완화해서 저금리 고정금리 안심전환 대출로 20조 원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데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2년 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작년 공시가를 적용한답니다. 거래세를 완화해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중과 배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10가지 과제를 가지고 10대 프로젝트라 민생안정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선심을 어제는 코로나 손실지원금이라고 39조 총 62조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고 선거 전날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많이 거칠 것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3천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추경에 62조를 갖다가 설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더 거친 세금이 34조 5천억이랍니다. 넉 달 만에 34조 5천억.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올해 53조 3천억이 아니라 100조 이상의 지금 세금이 더 거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권이 예상 외의 수익을 가지고 팡팡 쓰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펑펑 쓰며 민심 달래기에 선거 전에 급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경제 안보 위기를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정권의 심각한 고민거리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39조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은발에 오줌 누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다. 지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죽을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자 말자 지금 나가야 될 대로 곧바로 직행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면 안 갚을 돈을 그래도 600만원, 1000만원 들어왔으니까 갚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관세, 재산세 낮추고 또 주요 생필품 세금 낮춰서 가격 유지시키는 부분이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고물가가 진행 중이고 고금리가 진행 중인 양상 속에서 일시적인 효과지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상 최악의 거대한 퍼펙트 스톰, 복합적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인식을 하고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국가가 계획을 짜야죠. 한국의 이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거냐. 그리고 한국에 다가올 그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니 방지는 불가능하고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터질 건데 한국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지요. 그러면 그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방에 충격을 얻어맞으면 이 건축물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충격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이 방파제 같은 것을 쌓아서 충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서서히 건물을 때리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럴 때 어떻게 이 충격을 완화시켜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정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의조차도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우려들을 다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이런 걱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또 이 충격이 가시화될 때까지 결국은 그냥 문 떼고 가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처신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 중에 누군가가 이 충격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네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공연히 왜 내가 언급을 하느냐. 나중에 이제 가시화되면 이야기하지. 늦지요. 가시화되면 저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이 보이면 내가 지금 뒤로 산을 향해서 뛴다 하더라도 밀려오는 쓰나미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기 전에 뛰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부터 이런 말을 자기가 꺼내야 됩니다. 윤석열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꺼내고 그래서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기구를 만들고 공직자들로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진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견을 내지도 않지요.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나라야 죽든 말든 내가 그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속으로들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영업자 등의 지금 빚이나 이런 것을 상한 유예시키고 자꾸 뒤로 미루는 부분에 실무자들은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따를 뿐이고 이번에도 그냥 손실지원금 준다 하면 그 따를 뿐이고 그리고 또 세금을 낮추고 물가 잡는다고 지원해주면 그것도 그대로 실행할 뿐인 거죠. 먼저 의견을 절대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손실보상금이나 또 오늘 발표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정치인의 입에서 개요가 나오니 공직자들이 그걸 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발설하니 공직자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짜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어요. 공직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어찌하여 이번에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한 대공황 상황으로 가리라는 것을 아무 이해하는 사람 국회의원 300명 다 불러놔도 없습니다. 이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지적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술 먹고 패거리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특히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공부 안 하면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 중에 떠드는 것들도 경제학 부분에는 별로 못 떠들죠. 왜? 주식 사라고 떠드는 바람잡이들, 부동산 사라고 떠드는 바람잡이, 코인 사라고 떠드는 바람잡이들이나 그런 유튜버 하지 제대로 된 경제 상황을 예리하게 해부하는 유튜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지적 수준이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들에 대해서 전 국가를 끌어가는 선출직된 사람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당장 어떻게 하면 선거 때 표가 더 나올 수 있겠는가를 발표하라고만 하겠죠. 그러면 공직자들은 배운 걸 악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10대 프로젝트라고 발표해 줍니다. 그렇게 그냥 흘러만 가고 있는 거예요. 안보 위기만 해도 매우 심각하죠. 지금 안보 위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렇게 세계 2위 국가와 그리고 만만찮은 능력을 가진 이런 국가가 서로 전면전을 재개한 것은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전쟁에 고무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을 지금 한반도에서 드러내기 위한 도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실험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요, 이런 사안을 갖다가 간주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 없다. 북한이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먼저 말을 하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거부된 대북 제재,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자금 동결을 해제할 때 송금 역할을 한 러시아 극동은행 두 곳을 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를 수주 내에 괌에 전진 배치하고, 자, 한국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 한반도에 이 전략 폭격기가 전개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경상의 상황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반드시 곧 할 것이고, 그 핵실험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확연히 떨어졌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안보 위기, 한국만의 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은 어제 이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한 부분이 물가 인상에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자는 지금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방향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파퓰리즘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닥치지 않은 위기는 파퓰리스트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닥쳐야 있는 겁니다. 파퓰리즘의 국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참으로 걱정됩니다.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차곡차곡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착시고 왜곡된 통계라고요. 또 여기에 미국 상무장관을 하는 지나 르몬드라는 여성이 경기 침체 올 이유가 없다. 성장세가 강력하다. 팬데믹 이후 모든 일자리가 회복됐다. 회사는 고용하고 성장하는 중이다. 이거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 67%가 바이든 재출마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주 정치적 발언을 A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자, 1년 반 동안 경제가 유례 없이 5, 6%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추세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점진적인 성장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서 성장이 둔화되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전통적인 성장 수준으로 전환되더라도 그것이 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낙관을 하고 있어요. 자, IMF 포함한 전 세계 은행 그리고 각종 국제 기구가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상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기초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실제 경제 상황과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가 단절된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미국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소비자들이 실감을 하면서 이걸 경제가 실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과잉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를 대응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면 되고, 의회가 반도체 지원법 당장 통과시키라. 미안하지만 반도체는 엄청난 경제 불황에서 앞으로 몇 년간 미래가 없습니다. 삼성요, 내 말 잘 새겨 들으세요.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량을 늘리고 모든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출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기득권의 앞잡이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갤런당 1.5달러 이상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 1년 반 코로나 기저 효과로 연간 5, 6% 통계 집계에서 올랐다는 걸 유례없이 높이 성장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6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2천 개를 증가해서 25만 개 증가할 거라는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도 가만히 보면요, 좀 똘끼 충만한 자들이 있어요. 자, 미국의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 엄청난 금리 인상의 이자 수익이 급증했는데 1980년대 이후 최대치의 이자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0.75를 7월 달에 하니 또 돈을 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얼마나 욕을 먹을지 몰라서 겁을 먹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돈 안 벌면 되지 왜 벌면서 저러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IMF가 개도국의 부채를 방치할 때는 스리랑카 하나의 지금 국가 부도와 정부 전복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전 세계로 번져갈 거다. 그래서 신흥국 개도국 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신뢰가 무너지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될 건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국의 채무를 경감시켜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에서 지금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나서자 신흥시장과 개도국에서 자본 유출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어서 신흥국 가운데 3분의 1이 기준금리가 10% 이상 올라왔고, 아프리카, 스리랑카, 동남아 등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IMF의 SOS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0.75 자이언트 스텝에 한국, 중국 등 신흥국 채권이 상반기에 65조 원이 유출되었다.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에 중국 제외하고 992억 달러가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2022년 상반기에 500억 달러, 65조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추산하는 디폴트 위기국 순위가 쭉 나오고 있어요. 1위가 이 코인을 갖다가 국가 공식 화폐로 하겠다는 엘살바도르, 지금 야단이 났지요. 그래서 완전 국가 부도 상황입니다. 2위 가나, 3위 티니지, 4위 파키스탄, 5위 이집트, 터키가 20등이요. 중국이 40등이고 한국이 국가 부도 순위 47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같은 나라가 다른 개도국에도 다 번져갈 거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티니지, 파키스탄 등이 그렇게 될 거고, 잠비아와 레바논, 말라이 등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수십 개의 나라가 경제 위기 과정에서 망할 거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지금 반정부 시위가 수습이 안 되고, 리비아에서도 지금 의회에 불을 질렀어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빈곤층도 지금 끼니 해결이 어려워서, 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 거지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 싼 음식만 이 마트에서 다 싸고, 영국에서는 자선단체에 한 달 동안 식사나 먹는 걸 줄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730만 명, 55%가 늘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브릿지워터 이 창업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요, 세계 경제가 공급발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 역자산 효과 발생, 즉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 스태그플레이션, 양극화 심화, 포퓰리즘 정치 무상,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레이 달리오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산이 다 하락을 하는 세계 경제의 2차 충격이 곧 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물가를 잡지 못하고 경기만 악화시키고 기축 통화국이 아닌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액 10%를 쏟아붓고도 통화 가치 방어에 실패할 거다. 그래서 결국 그런 나라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각국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부상할 거다.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내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은행이 이 환율을 방어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환 보유액을 투입해야 될 거다라고 하고 환율로 인한 물가 고통이 심해질 거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식이 50% 이상 2024년쯤 까질 거고 경제활동 규모가 10%쯤 줄어들고 GDP가 10%쯤 준다는 거죠. 실업률이 15%에 달하게 될 거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2024년에 가서야 금리를 다시 낮출 거다. 이거는 이제 대공황이 와서 공황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이 주요 나라들의 선거에서 전부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이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포퓰리즘이 지금 대세가 될 거다. 미국의 하위 60%는 80년 이후 1인당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싸우면서 내전이 벌어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 반복된 거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고 미국의 패권 시대도 지금 끝나가고 미국이 심각한 양극화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상화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에 지금 월세가 심각하고 전세가 상반기에 떼인 사람들이 3,500억쯤 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임대차 계약의 60%가 월세고 전세가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로 전전하는 월세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월세값이 30개월 연속 상승하고 월세 비중이 1월달 45%에서 4, 5개월 만에 60%로 늘어났고 월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세가요 4년 만에 평균 2억이 상승을 했고 서울 입주가 적어서 전세 대란이 계속될 거다. 이 와중에요 빅스텝도 한국에서 나올 거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도 빅스텝이 될 거라 하면서 타워 팰리스 지금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심상찮은 시대에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허튼 소리 믿지 말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자,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이 이번 주에 미국의 그 FOMC에서 있는데 애초에 1% 울트라 스텝을 하겠다 하다가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175개 스탠다드 앤 푸어 500 지수를 해당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어서 자,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월 달에 꼭지점을 찍었다. 원자재값 하락에 낙강론이 확산된다. 그래서 밀 선물 가격이 두 달 만에 마이너스 37%가 됐다. 인플레 기대치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최악이 지났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 새 3.1에서 2.8까지 완화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말까지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자, 그래서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현의 계절을 버텨낸 지금 아마존 등 미국의 몇 개 기업이 지금 주식이 저점이다. 그래서 월가가 저점 매수의 시간이 왔다고 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완전히 바람을 또 잡았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노동시장은 매우 견실하다고 미국 NBC 방송에 어제 나와서 말을 했어요.
3개월간 평균 3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는 경기 침체기에는 나올 수 없는 지표다라고 말을 하며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행기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로 봐서 마이너스 1.6이었고 2분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예측되는데 경기 침체가 2분기 연속으로 왔을 때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경기 침체라고 보는데, 자,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도 여전히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앨런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하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소비 지출이 견고하고 산업 생산이 6개월 가운데 5개월 동안 증가했고 신용질이 우수하고 가계 대차 대조포가 양호하지만 인플레가 너무 높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노동시장이 강하게 유지되어서 인플레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마 열심히 나가서 홍보하라고 윤이 이제 조져놓으니까 나와서 말을 했는데 경제가 핵심인데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 경제 위기를 잡아떼고 감추는 쪽으로 미국의 지금 자넷 앨런이나 또 월가 등이 합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설픈가 하면 세일가스가 미국에서 나니까 그것만 믿고 이제 중동은 필요 없다고요. 중동에서 이제 오바마 말 때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고 트럼프 때 완전히 발을 뺐죠. 그래서 세일가스 개발로 뭐 사우디고 너거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너거하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거의 끊고 또 사우디가 저지른 인권 문제를 가지고 무기 수출도 중단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미국이 물가가 이제 폭등하면서 바이든이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바이든의 지금 대선 지지율이 43대 46으로 트럼프한테 뒤지고 있어요. 11월 중간선거도 위태위태. 그래서 11월 중간선거가 지게 되면 바이든이 대선을 포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왕을 만나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호소했지만 사우디는 호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사우디 보고 좀 정산하라, 뭐 오페크하고는 관계없이 사우디가 정산하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원유를 구걸하다가 망신당하는 외교 참사를 당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와 밀착되어 가는 그런 정치 방향을 결정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요, 브라질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인도도 그렇고 거의 포퓰리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퍼펙트 스톰의 이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경제 위기인데도 위기가 아니다 하면서 고용을 봐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란 겁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될 건데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주요 국가부터 전부 이 포퓰리즘이 덕세해 가고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그나마 좀 똑똑하다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사퇴해서 9월 총선을 치르는데 이 드라기가 물러난 것은 연정의 핵심 축인 오성운동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 전 총리 주세페 콘테가 오성운동 당수인데 그와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드라기 사임 발표 후 극우당인 동맹, 이탈리아 형제들, 전진 이탈리아 우파 3당이 연합하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오성운동이 패배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드라기와의 연정을 깨고 지금 오성운동이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에 반기를 드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다 이 내각에 지금 판을 깨버려서 총리가 낙마했어요. 자,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사람이 그리 돼버렸어요. 브라질에서는 여야가 포퓰리즘을 벌이고 있는데 좌파 후보는 이 룰라 전 대통령이고 또 지금 보우소나루라고 유명한 극우 현 대통령과 둘이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룰라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룰라 44 보우소나루가 38로 누가 되든 브라질이 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보우소나루는 교사들 최저임금을 33% 인상시키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도 곧 선거가 있는데 코로나로 이제 이 타격을 입은 경제가 최대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는요. 최하층 부족민 출신 카스트에도 못 들어가는 변방의 샨탈족 출신 여성이요.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마을 여성으로 처음으로 대학 졸업을 하다가 교사하다가 정계 진출했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시킨 것은 2024년 총선에서 하층 계급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하층 출신을 지지할 거니까 인도 인민당이 전략적으로 하층 계급 출신에게 지지가 있는 이 무러무라는 그 여성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완전히 이런 파퓰리즘이 판을 치고 반지성주의가 이제 지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일가스 문제가 결국은 이 트럼프의 파퓰리즘과 맞물려서 트럼프 때 세일가스가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 등으로 또 이걸 끊으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예년 같으면 세일가스가 빨리 또 이 생산 역량을 갖추고 투자가 들어올 건데 자, 앞으로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 난리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 이 국경 통과하려면요. 영국이 EU 탈퇴해버리는 바람에 6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위기가 파퓰리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증거예요. 미국의 재무장관, 미국 월가부터 지금 파퓰리즘의 소용돌이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인도, 심지어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그런데요. 전 세계에 지금 선거를 앞둔 한 30여 개의 나라에서 다 포퓰리즘이 휩쓸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퍼펙트 스톰격인 대공황이 전개됨에 따라 이제 세계 정치는 포퓰리즘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이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갤런드 그 법무장관이 이 대법관에 임명되려다가 트럼프 등의 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임명되지 않았다가 바이든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트럼프를 소환하게 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러는 과정을 지금 가는 걸 보면 매우 신중하게 꼼짝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 40%는 이게 정치적 동기가 있고 미국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돼야 된다라고 했고 또 50%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 조사를 한다고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국 국민의 74%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58%는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것이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가 볼 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미국의 정치도 한국과 비슷해지면서 거의 망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관련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친서도 집으로 가져가고 또 기록물 관리를 난장판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임기 종료 나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 문서 정리를 하는 것을 완료하지 않았고 참모들 책상에는 서류가 흩어졌고 트럼프 개인 식사 테이블에도 문서들이 무더기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성향이 대선을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백악관을 비워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고 이러면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개인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료 일부를 가져갔고 보안 문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관련 문서는 트럼프가 좋아해서 일부러 집으로 가져갔다고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불사조인데 또 이걸 조사하는 갈란드 이 법무장관은 거의 독사다. 그래서 FBI 수사가 한쪽에서는 치명상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갈라드는 신중했는데 그런데 마라구 리조트에서 1급 비밀을 확보한 걸 고삐로 해서 트럼프 기소해서 혐의를 입증시키는 상황이 오게 되면 트럼프가 이 치명타를 입을 건데 숱한 정치적 공세를 전부 그냥 변호사 사서 뒤집어 세우고 역공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트럼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결국은 악재가 쌓일수록 존재감을 키우면서 빠져나갔던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맞으면서 강해지는 게 트럼프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번에는 저보고 한번 이 관점평을 해봐라고 하면 안 통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웃기는 거는 이 트럼프주의, 즉 백인 서민층을 바탕으로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이민 등에 대해서 또 이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가야 된다. 아메리칸 퍼스트다라고 말하는 이 트럼프주의가 미국 내부에요.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이 좌파 정권이 종북 세력들에게 지지를 갖다가 받고 있고 보수는 수구 꼴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심하게 미국 사회에도 박혀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닌 또 다른 진정한 포퓰리스트가 나타나서 이걸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미국 사회 구조라는 것은 트럼프 같은 저런 억망장자가 아니면 포퓰리즘을 선동할 수도 없는 돈으로 정치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지금 불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전히 지금 대선 무효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쑥골들하고 똑같은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중간선거에 미국 이번 11월 달 의회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선 사기 트럼프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한 여론조사에서 이 압수수색 이후에 공화당 지지층 57%가 오늘 경선이 진행되면 트럼프를 뽑겠다고 하고 지난달보다 4%가 지지가 올랐고 하루 100만 달러 이상의 정치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트럼프가 심어놓은 미국의 과거에 이 뭡니까 티파티를 잇는 이 미국의 서민들의 이 자생적 보수주의 이 성향에 지금 이 트럼프가 결합되면서 트럼피즘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퓰리즘 요소 가운데 편가르기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비백인 여성 국회의원들한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쏴붙이고 의사당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진짜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가름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국민 대 가짜 국민
트럼프가 2016년에 예상외로 당선이 되고 2020년에도 47%를 득표했다. 근데 트럼프이즘의 이 바탕에는 이민 문제, 이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오리지널 미국 백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데, 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안 나오더라도 결국은 트럼피즘이 대선을 지배할 거고 미국의 이 분열상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그야말로 사상 누각과 같은 존재였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독립해방투쟁을 통해서 탄생한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 상권 분립으로 자리를 잡아왔다는 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딕 체니 딸이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앞장섰다가 그야말로 날아가 버렸죠. 정치 생명이요. 그래서 트럼프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졌던 소심파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인데 이 중에 4명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불출마했고 다른 4명은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중간선거가 현 정부 심판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화당에 유리했고, 그래서 이로 인해 공화당에서 현재 이 지배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트럼프에게 아부하려는 후보들이 곳곳에서 속출한 그런 미국 공화당 내부 경선 선거였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41개 주에서 공화당으로 지명된 인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469명 중에서 250명, 53%가 미 대선 사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도 지금 분식회계 탈세로 뉴욕 검찰 조사에다가 백악관 기밀 반출로 FBI 법무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미국인 절반이 조사에도 찬성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화당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서 법무부하고 FBI를 조사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제가 불행으로 바라보는 건 세계는 저는 적당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득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올바른 포퓰리즘이 서포시보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요 지역주의와 한국의 이념 문제가 이 포퓰리즘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즘 분위기가 형성됐죠. 유럽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가 좀 더 수준이 있고 포퓰리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했더라면요, 지난번에 재선이 되었고 임기 8년을 하게 되면서 세계 이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기득권에 의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침몰시키는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요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워낙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기 때문에 이 세계 포퓰리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세계 포퓰리즘이요 대세가 되는데 중간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게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를 둘러싼 시비에서요 트럼프 쪽의 바람이 만만찮지만은 트럼프가 저질른 그런 지금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위법적인 사안들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그래도 잠재력이 좀 있는데 이게 극복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아마 이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법무부나 FBI도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 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가로막은 최악의 포퓰리스트 트럼프.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